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제118회죠.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1번부터 15번까지 다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기 파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파트를 보시죠. 자,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 눌러보시게 되면은 압축을 풀게 되면은요, 여기 수업용 데이터 나와 있죠. 눌러보시고 여기 기출문제 설치 안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임시 수험번호하고 감독관 확인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2교시, 3교시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 2교시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실행시키시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 감독관 확인번호는 여기 임시 번호는요, 여기 써놨는데 제가 221111112,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번호는 8034예요. 그게 입력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된 그 상황에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하고 수험번호, 문제 유형 A형으로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그 프로그램, 회사가 바른메디컬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우리 실무시험 관련된 거, 여기 바른메디컬 회사라고 되어 있고, 회사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자,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요 주어진 자료들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바른메디컬의 사업자 등록증이래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비교해서 검토해보라는 얘기죠. 누락된 것은 추가하고 잘못된 것은 정정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 등록을 눌러보라고 했으니까 회사 등록을 눌러보고서는 화면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바른메디컬 화면이 나왔죠. 문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거 시험 문제집 보시면서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죠. 513-31-12821. 그 다음에 과세유형은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과세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일반 과세자 1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김정현 대표자 이름 맞고요. 대표자 주민번호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주소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번 맞고요.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 종목은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얘를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업종 코드번호에 대해서도 나온 게 없네요. 사업장 전화번호도 주어진 거 없고요. 팩스번호도 소득구분, 기업연월일은 2022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2023년으로 되어 있네요. 2월 10일, 2022년 2월 10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맨 밑에 부평 세무서, 관할세무서 부평 맞고요. 관할세무서 요거 보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주어진 자료대로 우리 입력되어 있는 자료와 주어진 시험 문제에서 자료를 비교 대조하면서 틀린 거나 누락됐거나 또 정정할 것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되셨죠? 이 세 가지를 수정해 줬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보시게 되면 2번 문제는 다음은 바른메디칼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래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860만원 나와 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여기는 320만원 나와 있네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고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상품 매출액 1억 8,500은 같고요. 매출원가는 1억 4,500,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급여 1200만원, 급여 1200만원인데 여기는 2100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죠. 틀렸네요. 수정을 해줘야죠. 12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지금 없네. 여기 있죠? 여기 있구나. 복리후생비 190만원, 여비교통비 200만원, 임차료 900만원, 그 다음에 운반비, 차량유지비가 지금 빠져있네요. 요거 그죠? 여기다가 F2 눌러서 차량 유지비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차량 유지비 금액은 360만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860만원 딱 맞죠. 나머지 것도 다 맞겠죠. 운반비 240만원, 그죠? 자, 여기 주어진 자료만 보고서는 우리가 차이 나는 거 반영을 해줘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됐죠? 되게 간단하게 수정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볼게요. 문제 3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라는 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하라는 메뉴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은행을 등록하라는 얘기군요.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볼 거니까요. 여기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자, 코드 번호하고 등등 문제에서 보여진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 번호는 99011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뜨는 이유는 여기 일반 거래처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코드 번호가 900번 9자가 앞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등록이 안 돼요. 금융기관 거래처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99011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아름은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보통이금 해달라고 했네요. 계좌번호는 하이픈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207-087-90-20-819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여라고 표시해 주라고 그랬죠. 개설 은행이나 뭐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설일, 예금 종류, 유형 3번 사업용 계좌 여기 있죠? 여기다가 여부 할 때 여기 여 하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대로 요 5가지 항목 그대로 다 반영이 끝났어요.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제 3번의 두 번째 거네요. 바른메디컬의 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의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이 다음과 같은데, 우리 지금 입력된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해서 좀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을 해달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처별 초기월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그냥 보세요. 여기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게 되면 아자상사하고 그 다음에 다라상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가나, 다라, 마바지 얘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상사를 먼저 봅니다. 가나상사 확인 누르시고 금액은 101 55만원 맞네요. 1억 105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라상사는
153만원. 요것도 맞죠? 그 다음에 마바상사로 가야겠네요. 마바상사는 20만 1,000원이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차액도 다 없어졌죠? 제대로 다 입력을 잘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한삼 사무가구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두 번째로 되어 있죠. 한삼 사무가구 1270만원 맞고요. 두 번째 알파문구는 170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이죠. 170만원. 그 다음에 알파문구 170만원. 그 다음에 하나 렌트카 나와있죠. 하나 렌트카는 2800만원 맞네요. 잔액이 다 없어졌죠. 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거 다 수정이 끝난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군요. 그럼 요거는 내려놓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반 전표 입력도 클릭해서 입력할 준비 좀 해놓고요. 자, 날짜는 7월 12일 거래.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 직원 부담분 21만원과 회사 부담분 21만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하고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처리해달라고 하네요. 보통 직원 부담분인 경우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미리 띄워놓는단 말이죠. 월급에서. 그거를 우린 예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띄워놨던 예수금과 회사의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회사가 50% 이렇게 나누어서 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돼요. 예수금 직원 부담분이죠. 21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는데 두 개 다 합쳐서 이렇게 이체를 해줬겠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여기 복리후생비로 쓰라 그랬잖아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21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7월 12일 날 우리가 입력해야 될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날짜는 7월 12일이었으니까 7월 12일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 예수금 21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그랬죠. 복리후생비 21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42만원 이체해줬다.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날짜는 7월 30일이고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대금 50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네요. 그럼 얘는 현금으로 결제했다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죠. 분계는 차변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판촉물을 제작했으니까 광고 선전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5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현금에서 5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기록을 해볼게요. 날짜는 7월 30일이었고요. 출금전표로 저희는 하죠. 그냥.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반드시 해주셔야지 되고요.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요구하는 그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해서 입력한 것이 된단 말이죠. 됐죠? 이렇게 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뭔가 볼게요.
3번 문제는 날짜가 8월 26일 거래고요. 경상남도 하동군청에 수해복구 기부금으로 1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기부하였다. 얘는 간단하겠네요. 차변에 기부금 100만원 해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라서 8월 26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기부금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예금.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국민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입, 돈을 빌렸네요. 근데 2년 후니까 장기차 입금이 되겠어요. 그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얘기를 한 날이면 여러분은 기록할 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2억 원 이렇게 빌린 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다가는 1년이 넘어가는 그 차입금은 우린 장기 차입금이라고 배웠죠. 장기 차입금은 부채이니까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금액도 똑같이 2억 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럼 10월 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자고요. (10월 1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2억 원. 그 다음에 이에 빌린 돈은 장기 차입금. 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5번 문제를 보죠. 10월 5일 거래고요. 이동상사의 상품을 1,500만원 판매했대요. 상품 판매를 했네요. 판매 대금 중 40%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이동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얘는 받으러 어음이 되겠네요. 나중에 돈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 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상품을 팔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지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상품은 재고자산이고요.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이에요. 매출액 그러는 거. 그래서 상품 1,500만원을 보냈는데 우리가 대신 받은 거 차변이 되겠죠. 차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 1,500만원에 40% 곱하게 되면 600만원 계산이 되죠. 6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받았다니까 받을 어음 해주시고 받을 어음은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 이동상사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나머지 금액이니까 900만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럼 날짜는 10월 5일로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상품 매출이 우선 대변이 더 간단하니까 상품 매출 401로 해서 1,500만원 먼저 해주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받은 금액은 6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거래처 누구한테 나중에 받을 거예요? 이동상사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래서 9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는 11월 8일 거래고요. 본사 영업부에 비치된 복사기를 수리하고 수리비 12만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돈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하고 거래처를 반드시 국민카드로 해줘야 되겠죠. 자, 복사비 수리하고 수리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어떤 계정으로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11월 8일로 날짜를 수정해 주고요.
차변에다가는 수리비, 수선비, 참 수리비래. 수선비 800번대로 수선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2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어요. 그럼 미지급금이고 카드로 결제하면 반드시 거래처는 카드 회사 해줘야 돼요.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미지급금도 부채 계정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줄 돈 있는지 그거를 써주는 것이죠. 12만원 이렇게 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11월 30일 거래죠. 자, 11월 30일 다음과 같이 인적 용역 제공 소득 사업 소득자에게 3.3% 원천 징수한 거죠.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그래요. 자, 해당 인적 용역 제공 사업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달래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급여 제공하는 거, 급여를 결제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한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성명 임솔이라는 사람한테 지급액 7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득세, 지방소득세 아까 3.3%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요 두 가지 금액을 합친 금액, 이 합친 금액을 우리는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이 세금이기 때문에 얘를 예수금이라고 금액을 써주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 임솔이라는 사람한테 지급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 분계부터 써드려 볼까요? 차변에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는 급여하고서는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임솔이라는 사람한테 발생한 이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기로 했대요. 그 금액은 7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요. 대변에 그래서 예수금은 얼마가 돼요? 예수금은 23,100원이 되겠죠. 두 금액을 다 합쳐야 되니까 23,100원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해갖고서는 676,9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급여하고 똑같죠. 이렇게 인적 용역 제공 사업 소득자라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세금 떼어놓는 거, 예수금으로 떼어놓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은 이렇게 써달라고 가르쳐 줬고요. 그죠? 자, 날짜를 11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여기 우리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었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여기 800번대로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자, 금액은 70만 원이라고 했고요.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해서 23,10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까요? 8번 문제는 12월 21일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했대요. 그럼 이 상품권을 우리가 샀을 때 얘는 접대비에 해당되겠죠. 이 금액만큼은. 그죠? 접대비, 즉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날짜는 12월 21일 상품권 산 거죠. 차변에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이걸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똑같이
여기 카드사를 갖다가 거래처로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사실상 회사에서 자주 벌어진단 말이죠. 카드로 결제하는 거, 회사 카드로. 자, 이렇게 8번까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거래자료 입력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됐대요. 그래서 이 오류된 거 삭제, 수정, 올바르게 정정해달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는 9월 5일 거래죠. 그럼 9월 5일 거래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9월 5일 거래를 조회를 했어요. 세금과 공가. 자, 내용을 한번 보죠. 9월 5일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부대 비용으로서 얘를 갖다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으로 그대로 다 쓰기로 했었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하고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했다 그러는데 세금과 공과 계정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면서 낸 취득세이기 때문에 이런 계정을 그대로 차량 운반구라고 해주기로 배웠단 말이죠. 얘를 갖다가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이 끝난 거예요. 이 5는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부대비용 발생한 거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지 그 문제를 물어본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날짜는 10월 13일에 경북 상사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금일 현재 경북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마이너스로 좀 초과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선급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외상매입금 갚은 거는 우리가 지금 3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잔액은 또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오기 위해서 선급금, 계약금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된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월 13일 거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0월 13일 걸 조회해 보시게 되면 외상매입금 100만원 갚았다고 되어 있고 현금이 100만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3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만원은 우리가 차변에 선급금, 계약금으로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급금은 그대로 경북상사 똑같을 거고요. 선급금은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줬는지 얘를 갖다가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분계를 다시 나누어서 입력을 해줬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결산 정리사항 입력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결산 정리사항은요, 우리가 입력할 때 날짜를 결산을 해야 되는 날짜는 12월 31일자를 놓고서는 11월 31일자에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당기 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모품비는 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한 소모품비가 2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말뜻이냐면요. 상품을 언제 구입했는지 날짜는 굳이 알 필요 없고 기중에 우리가 소모품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금액은 뭐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대변에 서울 당시 그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문제 여기서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비는 2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산을 얼마치 사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자산을 이만큼 썼다는 얘기예요. 자산을 갖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자산을 소모품을 50만원어치 사갖고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모품을 50만원어치 사갖고 오면서 50만원 금액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용한 소모품 비용이 20만원이라 하면 우리가 사왔던 이 소모품 50만원어치 중에서 대변으로 소모품을 얼마만큼 없어졌다는 뜻이죠. 소모품이 20만원어치는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소모품을 50만원어치 사왔는데 소모품을 20만원어치 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산이 감소한 만큼 우리는 얘를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해서 20만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상황이. 그래서 12월 31일 날 소모품 사용한 거에 대해서 결산 분기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 설명해 드린 대로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소모품과 관련돼서는 처음에 소모품을 사갖고 왔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소모품을 비용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할 때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모품비 50만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보통 예금에서도 똑같이 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고,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 소모품 B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 회계에서는 처음에 샀을 때 비용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를 비용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까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산으로 기록했다, 비용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우린 얘를 갖다가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자산처리법. 내용은 간단한 거죠. 처음 샀을 때 자산으로 기록했는지 비용으로 기록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처리법일 경우에는 12월 31일 요 결산 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차변에 의미를 보시죠. 우리가 처음 소모품을 샀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우리가 기말 정리사항으로 얘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올해 손익계산서에 소모품 B에서 50만원이 다 들어가죠. 근데 문제에서는 소모품 B 2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모품 B가 20만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하려면 소모품 B라고 하는 이 비용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 줘야겠죠. 비용 소멸시키는 방법 어떻게 소멸시킨다고 배우셨죠? 비용을 소멸시킬 때는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계속 발생하다가 반대로 기록하면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모품비에서 이 30만원을 소멸을 시켜줘야지 50만원에서 30만원을 소멸시켜줘야지 그 차익이 소모품비가 20만원이 되죠. 그죠? 그 20만원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소모품 사갖고 왔을 때 50만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남아있는 게 그럼 얼마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소모품이 30만원어치는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비용처리법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나, 자산처리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나, 소모품비가 20만원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소모품비 지금 20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소모품비 50만원에서 소모품비 30만원을 기말 정리 결산에서 소멸시켜줬기 때문에 그 차액 20만원만 소모품비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소모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두 가지를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이거 여기 차변에다가 소모품비 해주시고요.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는 소모품이 없어진 거니까 우리가 사용한 거라서 소모품을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이라고 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렇게 첫 번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당기 중에 당기 운영 목적으로 구입한 주권 상장 법인인 누리 발행 주식 1000주 액면금액 1000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1200원에 취득했다 그랬죠. 타회사의 주식을 단기 운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 목적이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타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규정을 사용해서 기록하기로 배웠단 말이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타회사의 주식을 사올 때는요, 여기 액면금액 주어져도 이 액면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면 1000주를 1200에 사왔다고 하니까, 아니 1200원에 그러면 사왔을 때 금액은 총 120만원이 됐었겠네요. 그죠? 대변에다가 뭘 주고 사왔다고 해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줬다고 해도 상관없겠고요. 120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한 주당 1,700원으로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1,200원짜리가 1,700원이 됐으니 지금 우리가 판 게 아니지만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현재 금액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기 증가한 금액 혹시 감소했다면 감소한 금액만큼만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주당 지금 얼마가 증가했다고요? 500원. 그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주고요. 500원, 한 주당 500원씩 1000주니까 50만원 되겠죠. 그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했다 그랬죠?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5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기록을 해 볼게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50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여기 평가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평가 이익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12월 1일 영업부 사무실에 단기 계약하고 임차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기간은 지금 단기 계약인데 계약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이라고 한다면 3개월치죠. 3개월치를 갖다가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급시 전액 선급비용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 기말 수정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거 나왔을 때 제가 분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2024년 12월 01일 날 우리가 이를 갖다가 계약하면서 돈을 주었을 때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고요. 금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뭘로 현금으로 다 줬다 그랬었죠. 현금으로 30만원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24년 12월 31일이 됐어요. 기말에 지금 우리가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3개월에 30만 원이면 1개월에는 당연히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개월치 낸 것 중에서 올해 비용으로 반영해야 될 것은 얼마입니까? 임차료 10만 원만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샀을 때, 아니 여기 계약을 했을 때 선급비용은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선급비용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얘를 선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선급금, 선급금하고 비용이 이렇게 합쳐진 내용이에요. 선급비용은 주로 12월 31일 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분기하면서 사용하는 계정 중에 하나인데, 말뜻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급비용 계정은요,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금하고 똑같이 비용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산이 우리가 임차료 가입했을 때 1일부터 한 달은 사용이 있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낸 금액 중에서 한 달치, 즉 선급비용이 한 달치인 10만 원은 사용이 됐어. 기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선급비용에서 10만 원만큼은 이렇게 빼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소모품 계정 설명해 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했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감소시켜 주고요. 기간이 경과한 만큼 감소시켜 주고, 감소된 만큼은 자산이 감소된 만큼은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 비용이 바로 임차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됐던 것 중에서 올해 실제로 비용으로 발생돼야 되는 금액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날짜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 분계를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차별에다가는 임차료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선급비용이라고 계산했다니까 선급비용에서 10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1억 3,160만원에 있대요. 그래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4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단 본 문제에서 전산 데이터 자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결산자료 입력에서의 자동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적용하지 말고 적용하게끔 해놓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계 지식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이어서 얘기했던 대로요. 여기 1억 3,160만원 1억 3,160만원 여기 있어요. 곱하기 1% 해보게 되면 131만 6천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될 금액은 131만 6천원인데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40만원은 현재 있대요. 그럼 40만원은 빼줘야겠죠.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0만원 해주게 되면 91만 6천원만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 91만 6천원 이렇게 써주기로 배웠고, 나머지 대변에다가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니까 91만 6천원 이렇게 하기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날짜로 4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회계 처리는 요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 91만 6천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9번으로 해서 91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서 결산 문제 4번 제목이 결산정리사항 4개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 7번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장부조회. 자, 그러면 장부조회 하나씩 찾아서 해보도록 하죠. 자, 3월 말 현재 받으러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상호와 그 받으러옴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이 거래처 물어보면은 우리 조회할 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셔야지 돼요. 거래처 원장에서요. 3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받으러옴 거래처는 거래처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그냥 엔터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여기에서 받으러옴 잔액 여기 받으러옴 잔액이 가장 큰 거 받으러옴은 자산 계정이니까 차변을 봐야 될 것이고 또는 잔액을 봐야 되겠죠. 잔액을 봐야겠네요. 얘가 제일 크네요. 2100만원 현인상사죠. 그래서 금액은 거래처는 현인상사라고 기록해 주셔야지 되고 금액은 2100만원이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월 말 현재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차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는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셔서 2월 현재라고 했으니까 2월달을 클릭하는 거예요. 2월달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리셔서 여기 자산총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산총계 그 다음에 부채총계 나와 있죠? 부채총계 차액 여기서 여기 원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 자본 총계하고 금액이 똑같겠네요.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그죠? 자산 총계 3억 5,470만원에서 그죠? 그 다음에 부채 총계 1억 7,040만원 얘를 빼게 되면은 나머지는 1억 8,430만원 이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요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여러분이 계산기로 두들겨서 풀어봐도 계산해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네요. 세 번째 문제는 1월부터 6월 중 외상매입금 월말 잔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계정에 대한 월 비교는요.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는 나가고요. 이 총계정 원장을 클릭해 주세요. 총계정 원장 나오면은 자, 월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을 질문했어요. 외상매입금만 조회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월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죠. 잔액.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달은 어디였었어요? 4천만원 요거였겠네요. 4월달이네요. 얘가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았던 달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었던 달은 언제예요? 가장 적었던 달은 2,100만원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4천만원에서 2,100만원을 빼게 되면 그 차익이 1,90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900만원이라고 여기 답해 주시면 됐던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118회 그 전산회계 그 2급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실기 문제 다 같이 마무리를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